이슈토크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아시아 창업 엑스포가 개최됐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곽성국 시리즈벤처스 대표와 함께 아시아 창업 엑스포의 주요 내용과 부산의 창업 환경,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아시아 창업 엑스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에선 이런 국제적인 창업 행사는 처음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현장 분위기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국제 행사 부분들이 열린 것 플러스적으로 스타트업 관련된 이런 대규모 행사가 부산에서는 그렇게 개최된 적이 없다 보니까 정말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고요. 현장에서 제가 만난 스타트업과 투자사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께서는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슬러시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보다 훨씬 더 컨텐츠가 다양하고 알찼다라고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네, 유럽을 대표하는 행사보다도 훨씬 알찬 행사였다라고 네, 평가를 맞습니다. 해주셨군요. 이번 플라이 아시아 2022 아시아 창업 엑스포, 부산, 도쿄, 상하이, 호치민 등 아시아 9개 도시에서 약 440명의 투자자 그리고 1,018명의 스타트업 및 관계자들이 참여한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였지 않습니까? 네. 이번 행사에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됐나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실제 스타트업과 관련된 지원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여 한 10개국의 공무원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타트업 이제 행사이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 소재를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부산으로 와서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들과 컴피티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조금 유니크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VC 쇼케이스라고 해서 실제 투자사들이 잠재적인 LP 출자를 해줄 수 있는 그 LP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의 투자 철학과 그다음에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본인들의 하우스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10개국 공무원의 회의까지 열렸고 그리고 실제 투자자들의 철학을 들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까지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 앞서서 굉장히 열정적인 이번 행사가 유럽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콘텐츠가 다양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 참여 업체 대표로서 보시기에 이번 창업 엑스포, 아시아 창업 엑스포 부산면에 좀 차별화된 점이 있었을까요? 네. 방금 아나운서 분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이 이번에 참여했던 이 다양한 이해관계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440명 이상의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부산에 왔다는 겁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스타트업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그리고 큰 사이즈의 투자사들이 한꺼번에 직결된 그런 이벤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부산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투자사를 많이 만났고요. 한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투자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몽골에서 이제 온 투자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몽골에서 온 투자사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이닝 쪽 관련된 산업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그쪽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이제 발굴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번 행사에 왔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트업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각지에서 모인 440여 명의 투자자가 직접 참여하면서 대표님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도 귀중한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부산의 창업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을 하기 위한 환경, 창업 생태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현재 부산의 창업 생태계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리즈 벤처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초기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엑셀레이터입니다. 네. 전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한 230억 정도로 초기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발굴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투자 이 씬에 저희가 들어왔던 한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스타트업이라는 토픽 자체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투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많이 부정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부산 기술창업센터라고 해서 센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이제 센텀 내에서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 그리고 투자사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한 건물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건물을 기점으로 해서 2016년도 이후로 해서 정말 생태계가 많이 다양화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주력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투자사가 제가 알기로는 손꼽힐 정도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준의 스타트업 투자사들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군데 이상의 투자사들이 지금 부산에서 활동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5손가락에 꼽을 만큼 다양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지금은 20개 정도까지도 규모가 늘어났다. 계속해서 부산의 창업 생태계는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산의 창업 환경이 서울과 다른 도시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클러스터와 산업 부분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좀 비교를 하자고 하면 스타트업의 육성의 가장 꽃은 결국은 투자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22년간 한 6천억 정도의 자금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제 출자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서울만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00억 정도의 예산 부분들이 출자가 되고 있는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크기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다 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부산시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그리고 부산시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 부분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역 뉴딜 펀드라고 해서 지역에 소재를 할 수 있는 시리즈 A에서 B 라운드의 팀들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 부분들도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업체 대표로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이 서울에 비하지 못하는 부산의 이 적은 재정적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부산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자 재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을 육성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들이 생겨야 되는데요. 현재 부산시에서 다양한 수도권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유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IBK 창공 프로그램, 그리고 디캠프 프로그램, 그리고 부산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글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센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예, 아무래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경우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이 사실 투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투자를 지원받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업체 대표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방금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안에 투자 지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투자의 영역 부분들은 정말 민간 사이드에서 지원의 개념이 아닌 정말 이제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기 위한 형식으로 투자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수도권과 부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투자의 지원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스타트업이 정말 경쟁력이 있어서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다양한 지원 부분들이나 시장에 대한 사이즈도 있긴 하겠지만은 인력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도 다양한 인력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전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열악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단순히
또는 뭐 부산시 아니면 스타트업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투자를 어떻게 유치를 하는지가 제일 어려워들 하시는데 네. 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투자자도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저희에게 투자 재원을 확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저희의 제품이나 저희의 서비스를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스타트업들이 역량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소재 부품 장비 쪽 관련된 펀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플랫폼 서비스를 하면서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팀이 핏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렇게 투자자가 어떤 펀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리서치를 하고 그 리서치에 기반으로 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방식들을 스타트업들이 많이 갖춰줘야지 좀 투자 달성 부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자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투자 외에도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투자 이해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지역에 소재를 한 팀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력 문제입니다. 네. 저도 그 인력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소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그 좋은 인력 부분들을 유치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 젊은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이제 부산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그 부산에 소재를 하고 있는 인재들 육성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울산에 거주를 한다던가 경남에 거주를 한다던가 이렇게 관계 인구에 어떻게 저희가 육성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 부분들을 좀 더 하면 훨씬 더 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뿐만 아니라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부산시에서 창업 지원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 창업 촉진 지구 사업이라고 하여 영도 그리고 뭐 서면과 그다음에 문양 그리고 센텀 이렇게 각각의 지구를 선정을 해서 이제 클러스터 형식으로 해서 어떤 이제 산업을 육성시킬지에 대한 이런 기반을 이제 타겟을 해서 스타트업들을 육성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을 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도입부에도 말씀 주신 플라이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이제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피날레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창업청 설립을 앞두고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창업청이 설립되면서 기대되는 효과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혜택들이 있지만 스타트업들이 그 모든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결핍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창업청이 만약에 설립이 제대로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 창업과 관련된 이런 보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통일성 있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스타트업이란 단어와 같이 굉장히 빠른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이 생태계를 만들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롱텀과 그리고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창업청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들을 진두지휘를 하면서 좀 더 롱텀 플랜 부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지원이 일원화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산의 창업 환경이 이렇게 창업청 설립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말 수도권과 비교를 해서는 정말 열악한 상황에 투자 재원과 그다음에 예산을 기반으로 정말 다양한 부산시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 그리고 스타트업 그리고 투자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모의 싸움에 대해서는 정말 이 간극을 줄이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냥 이상적인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부산이 좀 더 나은 창업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이 리소스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이미 인프라가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나 기존에 있는 다양한 산업들이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이런 산업 부분들을 좀 더 특화해서 보육하고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리소스가 작기는 하지만은 수도권과 경쟁력이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대표께서 부산에 소재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조를 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부분 있으실까요? 보조는 너무 많이 받고 있고요.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인건비와 관련된 지원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다양한 사업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비용이 들게 되는 부분들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부산시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특히 인력 지원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굉장히 노력해주고 있다는 네네. 말씀 잘 들었고요.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 차원의 지원이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답을 드렸던 부분들과 조금 연결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창업이란 그리고 스타트업의 영역 부분들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아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즉슨 뭐냐면 단순히 하나를 해서 그 다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해서 나중에 열이 되고 백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즉슨 뭐냐면 단순히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로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롱텀을 보면서 다양한 시도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플라이 아시아 행사가 정말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좋은 행사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들 그리고 투자사들이 부산의 이런 가치와 잠재적인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뭔가의 실적 부분들이 나오진 않지만은 긴 호흡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정책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제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년간 6천억 정도의 출자 부분들이 됐다란 말은 규모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정말 큰 사이즈로 보이긴 하지만은 다른 타 도시야 국가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열악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원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가 스타트업의 영역 부분을 더 이제 성장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플라이 아시아 2022 아시아 창업 엑스포가 이 기업들의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아시아 창업 엑스포에 참가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고 또 소감도 기억나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투자사의 입장에서 저희의 네트워크와 저희의 맨파워를 늘려야 되는 그런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국가의 이제 투자사와 스타트업들이 부산을 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바로 뭔가의 실적이 나오진 않지만은 몇 개의 투자사랑은 같이 공동 프로그램 또는 공동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할 정도로 정말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역이라는 단어가 특히나 스타트업 영역에서는 결핍으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지역에 소재를 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투자사 또는 스타트업들과 경쟁을 해야 될 때 솔직히 많이
쫄기도 하거든요. 많이 무서움도 많이 가지시고 하지만 저는 조금 지역에 있는 이런 특색이 있는 모델 부분과 그다음에 지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부분들만 충분히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수도권에 이제 넘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부산이 유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열심히 더 파이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곽성욱 시리즈벤처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산의 창업 환경이 창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서 앞으로 부산의 창업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